75세에 혼자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함께 웃고, 조용한 저녁을 함께 나누는 모습, 심지어 어떤 TV쇼를 볼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늘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신비한 방식으로 그 자체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나는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두꺼운 벽처럼 느껴졌고, 차갑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침내 숨 쉬고, 성장하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독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조용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으셨고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혼자 사는 누군가를 알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아마도 올해 여러분이 시청하게 될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중요한 팁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즐겁고, 더 의미 있고, 더 연결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성, 독립성, 마음을 갖고 노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70세 이후에도 혼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한 적이 있다면 이 책이 당신을 위한 것이다. 첫 번째 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목요일 아침 6시 30분경 나의 좋은 친구 헤럴드는 집에 있는 식물에 물을 주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불을 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의 발은 작은 양탄자 가장자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벼룩시장에서 고른 양탄자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친 엉덩이를 붙잡은 채 바닥에 쓰러졌다. 가을은 드라마틱하지 않았고 큰 소음도 없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헤럴드는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후 길고 힘든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계단을 오를 수도, 운전할 수도 없었고 옷을 입는 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늘 독립을 자랑으로 여기던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집에 갇히게 된다. 그때부터 집에 대한 나의 견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집은 숨겨진 위험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시력이 덜 날카로워지고 균형이 예전과 같지 않으며 반사신경이 느려집니다. 헐렁한 카페트, 조명이 어두운 계단, 미끄러운 욕실 바닥과 같은 단순한 것들도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보안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집안을 돌아보세요. 평소에 무시했던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 뒷면이 깔려있지 않은 카페트이 있나요? 복도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없나요? 욕실이나 침대 옆 등 추가 지지가 필요할 수 있는 장소에 손잡이가 있습니까? 헤럴드의 사고 이후 나는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둥근 문 손잡이를 모두 관절염이 있는 손에 사용하기 쉬운 레버 손잡이로 교체했습니다. 모든 복도와 욕실에 밝은 LED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옆과 샤워실에 손잡이를 추가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도 낮은 선반으로 옮겨서 올라가거나 손을 뻗을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변화, 의료경보 목걸이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강인함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하루를 자신감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보안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일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70세가 지나면 신체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일에도 더 활동적이 되기 시작했을 때 내 몸은 나에게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더 나은 건강, 더 많은 에너지, 삶을 즐길 수 있는 더 큰 자유. 제가 실천하는 작은 습관 중 하나는 매일 아침 걷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당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발걸음이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걷는 것은 체중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신체 활동은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더 자주 서 있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몸을 움직이게 하는 집안일 하기와 같은 간단한 일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집 청소를 더 자주 시작했고, 단순히 걸레질이나 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손이 닿기 힘든 창문을 청소하고 뒷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가벼운 요가도 해봤는데 그 효과는 정말 대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매일 아침 뻣뻣함을 느끼지 않으며 내 나이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해졌습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격렬한 운동 루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걷고, 스트레칭하고, 몸을 깨우는 활동을 해보세요.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살아있게 만드는 데 충분합니다. 건강한 삶에는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도 필요합니다. 혼자 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고립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계속 돌고 있고 나는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때때로 우리가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그들이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대화를 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짜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에게 감정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 일부의 이야기와 삶의 경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더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 외에는 혼자 늙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며 더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혼자 살면서
흔히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뇌의 감정으로부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날씨에 관한 것이든 옛 추억에 관한 것이든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팁 4.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한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시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내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안타깝지만 그들은 항상 누리는 아빠를 돕고 싶어요.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진료 예약을 하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면 시간을 즐기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등 더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면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는 독립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더 나은 하루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팁 5. 현명하게 재정을 계획하세요. 재정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 안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는 부자가 되거나 재산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비나 비싼 약 걱정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는 얘기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재정 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본적인 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월예산을 설정합니다. 또한 은퇴 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 고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적어도 나는 어떤 긴급 상황에도 대처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밤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재정 계획에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하세요. 현명하게 계획하고 미래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정적 안정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팁 6. 취미와 관심 분야에 대한 연결을 유지하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취미와 관심 분야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즐기는 활동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원래 정원 가꾸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나는 정원을 가꾸는 일에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원 가꾸기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원 가꾸기를 통해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가장 중요하게는 생산적인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 외에도 나는 글쓰기로 돌아왔다. 글쓰기는 제가 항상 즐겼던 일이지만 몇 년 동안 글쓰기를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일기를 씁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고 행복한 추억을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쓰기는 나에게 평화로움을 주고 더 중요하게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랫동안 잊혀진 취미가 있나요? 그림을 그리든, 정원을 가꾸든, 요리를 하든, 아니면 그냥 음악을 듣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당신의 열정을 계속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하루를 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팁 7.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계획을 세우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내가 살 곳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노인 생활 방식을 더 잘 지원하는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은퇴자 커뮤니티를 찾는 등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결정이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면 변화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외에도 가족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평온함을 주며 미래의 혼란을 예방했습니다. 주택, 돌봄, 개인적인 소망 등 미래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팁 8.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당신이 소비하는 것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특히 다이어트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에 대해 좀 더 선별적인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금과 설탕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견과류, 씨앗류 등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도 소개합니다. 식단을 바꾸면서 매일매일 더 신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또한 건강한 식습관이 우리가 즐기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가끔 저는 아침에 초콜릿이나 커피 한 잔을 즐깁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작은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식단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셨다면 시작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분과 에너지도 향상됩니다. 팁 9. 웃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유머는 특별한 치료법입니다. 웃음은 훌륭한 약이며 어려운 시기에도 유머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나를 웃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코미디 쇼를 보거나 유머 책을 읽거나 나를 웃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기분이 더 가벼워집니다. 일상생활에 재미있는 면을 볼 수 있다면 도전에 좀 더 침착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웃음은 또한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웃을 수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이 늘 기억난다. 삶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나는 항상 웃을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을 더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팁 10. 자신에게 사랑을 주세요. 당신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외부 세계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피곤할 때 쉬도록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것들을 즐길 시간을 갖는다. 나는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면서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나 자신에게 말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건강한 삶은 신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성취한 것에 대해 보상하고 삶을 즐길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요령을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존재하지만 매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구독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